수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번호 안 쓸 거고요. 선생님 번호 쓰다가 맨날 니네들이 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나도 까먹고 니네도 까먹어서 자, 번호 안 쓰고 그냥 표시로 할 거고요. 단원 중간중간에만 번호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도대체 극한이라는 개념이 뭐냐를 판단하려면 우리가 이 함수의 극한을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기엔 극한에 대한 개념을 교과서나 문제집에 아주 극소소 부분만 다뤄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는 지금 당장보다는 미분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도대체 극한의 상태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1차 함수,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1차 함수를 계속 그려나가는데 우리가 사실 1차 함수 그릴 때 X축, Y축 해놓고 대충 이렇게만 그리지 막 저 끝에까지는 그려본 적이 없죠.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릴 때 X에다 100을 집어넣어서 100가지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1000가지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런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없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x의 값이 막 커지거나 막 작아지는 상황일 때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가 어떠한 형태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극한의 개념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극한을 표시하는 방법,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요걸 읽는 방법과 이게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할 일은 요 녀석. X, 화살표 A라고 하는 뜻은 X축에서만 노는 거예요. X의 값만 의미하는데 요 의미가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라고 얘기하면 되고 이걸 숫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A 아주 가까이에 있는 수니까 A에 가장 가까운 수라고 표현하면 제일 좋은데 A에 가장 가까운 숫자가 얼마인지 알아? 3의 가장 가까운 숫자는 3.000 난 소리를 내고 있는데 무음처럼 들린 것 뿐이야? 이런 숫자일 거거나 2.99999999999 비둘기는 아니지만 계속 99 거리겠죠? 이런 숫자를 말한다고. 그 숫자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거야. 그래서 그거 대신에 이 화살표를 썼다.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일 때라고 표현한 이유는 A에 가장 가까운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왜 도대체 상태냐?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fx의 상태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함수의 정의는 x가 변할 때 y의 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가 함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 목적에 맞춰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일 때 색깔 리미트 제한하다, 한계를 정하다 뭐 이런 뜻이죠. 리미티드라는 단어에서 쓴 겁니다. 그런데 우린 저것보다는 어떻게 파악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통틀어서 fx는 어떠한 상태이니 이렇게 읽는 게 좋다고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일 때
fx는 어떠한 상태니? 라고 질문을 했다면 그 상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상태 중에 하나가 x가 막 a로 가까워졌더니 fx는 어떤 숫자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또는 막 커지거나 막 작아지거나 음의 방향으로 막 커지거나 됐죠? 아니면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어떤 값을 왔다 갔다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됐어? 그 상태를 읽는 거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는 누군가에 의해서 제한이 되니? 제한이 되지 않니? 한계가 정해지니? 한계가 정해지지 않니? 요렇게 읽으면 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fx의 목표가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니? 오케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요런 뜻인 거예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 이렇게 쓰여 있는 건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너는 어떤 상태에 있니? 라고 질문을 하는 거다. 됐죠? 자,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칩시다. x가 1로 가까워질 때 fx의 상태는 어떠니? 이거 나중에 하면 선생님 왜 이런 설명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간단한 문제지만 우린 처음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이해를 도와보도록 하자고요. 자, 여기가 1입니다. 그래프에서 푸는 방법과 식으로 푸는 방법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갑니다. 1에 가까워질 거예요. 문제가 생겼네요. 1에 가까워지는데 1보다 큰 쪽에서 오는 쪽이 있고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쪽이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일 때인데 요 상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요 상태가 두 가지로 나뉘죠. A를 기준으로 A보다 큰 쪽, 오른쪽에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가 있을 수 있고요. A보다 작은 쪽에서 한없이 A에 가까워지는 상태, 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A보다 살짝 큰 쪽이다. 그래서 A 플러스라고 얘기하고 오른쪽에서 오니까 우극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쪽에서 오는 값들은 A보다 살짝 작은 값이니까 A에서 살짝 누군가를 뺐다의 의미거고요. 이걸 좌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자, 갑니다. 1이 있고요. 1보다 오른쪽에서 올 건데 이제 손이 같이 움직이라고 했어요.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1보다 되게 멀리서부터 출발해도 되고 가까운 데 출발해도 되는데 갑니다. 같이. 됐어요? x의 값이 계속 갑니다. 1에 점점 가까워져요. 점점 가까워졌더니 이 y의 값이 점점 여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x가 1에 가까워졌더니 y라는 녀석 fx의 y 좌표는 요 값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됐죠? 자,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왔더니 같이 이렇게 달려가니까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막 가고 있을 때 fx 또한 여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더래요. 돼? 그러니까 x가 1로 가까워질 때 fx의 목표는 요 점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지. 돼? 그럼 이 점이 얼마인가 봤더니 1을 집어넣었더니 2가 되니까 2라고 쓴 거야. 돼? 이해돼?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있어. 실제 2야? 이걸 2라고 쓰지만 실제 상태는 뭐 한 거야? 2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한 거죠. 됐어?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2라고 쓰면 된다는 얘기야. 됐지? 자, 이걸 읽어보면 x가 1로 가까워질 때 fx는
곧 y의 값은 2라는 숫자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됐죠? 자, 여기 다시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뜻은 x가 a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x가 a는 아니란 뜻이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럼 또 다른 하나의 그래프. 자, 요게 fx의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래프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리미트 똑같이 갑니다.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더니 함수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 봤더니 이렇게 쭉 x가 1로 가까워지면 함수는 점점 2점에 가까워집니다. 됐죠? 자,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 달려와요. 그럼 그래프 또한 쭉 가서 여기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전히 얘도 2에 가까워지죠. 돼? 뭐랑 달라? 1을 여기다 1을 집어넣어서 f1이라는 값은 여긴 1이었다고요. 됐지? 그러니까 이 뜻 선생님이 좀 전에 했던 얘기 잘 보세요.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건 x가 a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요. a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절대 a는 아닌 거야. 알겠어? 1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f1이라고 쓸 수는 없다고요. 왜? 함수값과 극한값은 서로 관계가 없는 거라고. 이해돼? 근데 이 그래프는 그냥 마침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았을 뿐이지 항상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 건 아니란 얘기야. 됐죠? 그러니까 숫자를 대입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1을 갖다 집어넣는 게 아니야. 알겠어? 자, 또 다른 그래프. 자리가 없으니까 좀 지울까요? 한꺼번에 그리고 싶은데. 우리가 배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같이 가보겠습니다.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져요.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 출발해서 1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계속 갑니다. 계속. 언제까지 계속 가죠? 모르죠. 끝이 없죠. 계속 커지죠. 이해돼? 얘는 계속 커져. 그치? 우리가 이거 점근선이라고 부르는 거였잖아. 얘 가까워질 뿐이지 얘랑 만날 수 없어서 계속 커질 거야. 화살표 방향으로 계속 커져. 자, 1보다 작은 쪽에서 옵니다. 이쪽에서 1로 향해서 달려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달려가기 시작해서 쭉 계속 내려갑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됐죠? 자, 또 다른 하나의 그래프. 자, 1을 향해 똑같이 달려갑니다. 1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 달려갔더니 너는 3이라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 달려갔더니 그래프가 쭉 가서 2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됐어? 그럼 이걸 식으로 써보면 갑니다.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를 뭐라고 써야 되는데 아니 3이라고 써야 돼? 2라고 써야 돼? 쓸 말이 없지. 그 이유가 리미트 x가 1보다 살짝 큰 쪽에서 올 때 fx는
3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리미트 x가 1보다 살짝 작은 쪽에서 올 때 fx는 2에 가까워지는 상태가 됐어요. 오른쪽과 왼쪽의 값이 다르죠. 그럼 난 도대체 1로 가까워질 땐 누구한테 가까워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아까는 숫자를 썼었는데 이건 뭐라고 쓸 말이 없어. 그 다음 이건 1로 가까워지긴 하는데 오른쪽 왼쪽이 다르긴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가 조금 다른 게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 fx는 막 커져. 막 커져. 우리가 이걸 수학적 기호로 뭐라고 한다? 무한대라고 얘기할 거고요. 표시는 팔자를 엎어놓은 상태입니다. 무한대라고 읽는 거라고 얘기하고요. 무한대는 되게 큰 수가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됐죠? 어떤 되게 큰 수가 아니야. 커지고 있는 상태를 다 무한대라고 개념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죠? 블랙홀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죠. 왜? 그 크기는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리미트 x가 그럼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음수 방향으로 무조건 커진다, 매우 커진다, 음의 무한대. 마이너스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됐죠? 이러니까 너를 뭐라고 숫자다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지. 목표가 있는 게 아니지. 막 팽창하고 있으니까. 이해돼? 자, 앞에 그렸던 두 가지 그림과 이 그림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앞에 두 그림은 fx의 목표가 있었어. 그래서 어떤 숫자라고 쓸 수 있었어. 그죠? 그런데 얘네 두 개는 뭐라고 쓸 수 없었어요. 됐죠? 그래서 이 극한값이라는 건 쓰기는 요렇게 쓰는데 이 녀석을 계산한 결과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값이 수렴이라는 녀석과 발산이라는 녀석으로 나누어지더라. 자, 수렴한다는 뜻은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지는 상태일 때 fx도 어떤 알파에 가까워지는 상태에 있을 때를 수렴한다고 얘기한다. 됐죠? 알파의 값을 갖는 게 아니고 알파에 가까워지는 상태이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발산하는 경우는 좀 전에 두 가지를 봤는데 그 두 가지가 총 세 가지라고 하죠. 무한대거나 음의 무한대거나 진동. 자, 여기서 말하는 진동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 a보다 큰 쪽에서 올 때 fx와 a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fx 값, 곧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다를 때, 요럴 때 진동한다고 얘기하고 그때는 극한값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이거를 구하세요라고 얘기하면 이 값이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수렴한다고 얘기하고 다른 말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발산한다는 총 세 가지가 되는데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됐나? 자, 지금 배운 내용이 8페이지에 나와 있는 8,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수의 극한의 개념 자체는 x의 값이 변할 때 y의 값의 변화 상태가 어떤 점에 가까워지느냐, 어떤 점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느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어떤 점에 가까워지는 걸 우리가 수렴한다고 얘기하거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이러한 것 이외에는 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발산한다고 얘기한다. 됐죠? 그럼 봐봐.
오른쪽에서 오는 것과 왼쪽에서 오는 것이 서로 다르면 발산하는 거니까 이미 이 수렴한다고 나온 내용 안에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알파로 가까워진다는 내용 안에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아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이게 같을 때 우리는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요게 극한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다.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처음 보는 기호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요 정도의 내용 정도를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리미트라는 단어 자체는 함수 값을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상태를 질문하는 겁니다. 너의 상태는 어떠하니? 너의 상태는 어떠하니? 너의 상태는 어떠하니라고 질문하는 거라고요. fx의 상태는 어떠하니?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의 상태가 어떤 값에 가까워지고 있니? 어떤 부분에 의해서 제한되어지니? 그러면 수렴. 제한되어지지 않는다면 발산한다고 얘기한다. 됐죠? 자, 선생님이 지금 보여드린 건 그래프로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프를 보는 게 제일 편하니까 그래프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그래프를 그려서 할 수는 없으니까 식으로도 한번 해볼 텐데 아까 했던 거 갑니다. 예. 자, 우극한, 좌극한을 비교합니다. x가 1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됐지? 그럼 1보다 큰 쪽에서 오는데 너무 큰 숫자 말고 1에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가까운 수부터 시작합니다. 1.1. f에 1.1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너는 2.1이 됩니다. 1.01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2.01이 돼요. 1.001을 집어넣잖아요. 2.001이 됩니다. 1.00001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2.00001이 된다고요. 이 상태를 봤더니 자 갑니다. x가 1에 가까워지고 있는 걸 봤는데 y의 값도 계속 2에 가까워지죠. 이해돼? 자, 1에 가까운 0.9부터 집어넣으면 1.9입니다. 0.99를 집어넣으면 1.99가 되고요. 0.999가 되면 1.999가 됩니다.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x의 값이 가까워졌더니 y의 값은 현재 2에 가까워지고 있죠. 됐어? 그래서 오른쪽에서 오는 것도 2, 왼쪽에서 오는 것도 2라고 대답할 수 있더라. 식으로도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더라. 됐죠? 다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개념이 되겠죠. 됐나요? 자,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해 봅시다. 됐죠? 우리가 배운 유리함수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다 아까 숫자를 집어넣었잖아. A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숫자 말고 되게 큰 수를 집어넣을 수 있어. 무한대로. 오케이? 자, 아까 불렀던 숫자와 무한대의 차이점을 봅니다. 3으로 가까워지는 건 3보다 크다 작다가 있어요. 그런데 무한히 커지는 건 지금도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무한대보다 큰 수는 없는 거지. 방향이 한쪽 방향만 있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걸 할 때는 우극한 좌극한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 무한히 커지고 있는 건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자, 무슨 얘기야? x가 무한히 커진다는 얘기는 x 좌표가 어디서 시작하든 관계없이 방향이 쭉 이걸 타고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x가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y 값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쭉 x 값이 커지면 y 값도 계속 커집니다. 커져. 이렇게 돼요. 그죠?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죠? 2에 가까워지죠. 2가 될 수는 없죠. 보세요. 우리가 유리함수의 그래프니까 1 죄송합니다. x가 막 커졌더니 계속 가봐야 이 선에 점점 가까워져서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이 값이 1에 진짜 가까워지죠. 됐어? 그래서 1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걸 식으로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식으로 증명해 드릴 거예요. 자, 봅니다. 지금부터 되게 큰 수라고 그랬어요. x가 되게 큰 수야. 우리는 숫자를 한 번씩 집어넣을 건데 되게 큰 수는 뭐 집어넣을 수 없지만 100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98분의 2 더하기 1이에요. 1000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998분의 2 더하기 1이에요. 만을 집어넣잖아요. 9998분의 2 더하기 1이에요. 자, 누구를 집중하지 않느냐? 여기 뒤에 1을 제외한 나머지 변화하는 녀석만 봅시다. 분자는 그대로 있는데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있어. 됐어? 자, 어떤 생각을 하면 되느냐?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억분의 1, 2억분의 1, 1경분의 1 막 계속 커지고 있어. 그럼 이 값들은 지금 현재 이 숫자가 계속 커지면 전체 값은 계속 작아지겠죠. 계속 작아지겠지. 언제까지 작아질 거야? 0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일 거야. 돼? 이 값의 변화가 점점 0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래서 1로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돼? 이해돼? 자, 그럼 여기서 배운 한 가지 진실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자, 너는 상수고 여기 분모가 무한히 커지고 있어. 이런 상태였다고 쳐보자. 됐어?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만 계속 커져? 그럼 그 값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더라? 0에 가까워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이런 내용을 하나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극한값을 계산하라고 할 수 있다. 됐지? 자, 그 내용이 우리 책에 8페이지, 9페이지에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고요.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서 좀 복잡할 수 있지만 풀이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발 손으로 그래프를 따라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헷갈리는 일이 없어요. 자, 우리 문제 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식으로도 해보고 그림으로도 그려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필수 예제 1번. 마이너스 2 맞지? 와, 씨, 이것도 지금 헷갈려. 선생님 눈이 나빠진 게 아니고 렌즈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확실해. 나 너무 슬퍼지잖아? 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숫자를 집어넣어서 식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식으로. 자, 식으로 한다는 얘기는 x가 마이너스 2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숫자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1.9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99, 마이너스 1.999, 마이너스 1.9999 이렇게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질 때 저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니까 이건 루트 마이너스 1.9를 집어넣으면 자,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지. 아우 씨. 아, 3.9.
3.999 3.999 3.9999가 돼요. 됐죠? 자, 읽는 거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고 있던 이 값은 그럼 3.999999가 되니까 어디에 가까워져? 4에 가까워지겠죠. 루트 4에 가까워지겠죠. 자, 이번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이니까 마이너스 2.1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01, 마이너스 2.001, 마이너스 2.0001 이렇게 집어넣어 봤더니 루트 4.1, 루트 4.01, 루트 4.001, 그 다음 루트 4.0001 이렇게 되겠죠? 네가 마이너스 2에 한없이 가까워졌던 요 값도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돼? 루트 4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그래서 루트 4라고 쓰고 답이 2죠. 돼? 자, 이런 생각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들어갈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가면 선생님 그냥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맞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 개념을 설명드린 적이 없으니까 이 연습을 하는 게 지금의 목적입니다. 숫자를 대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 이유는 아까 보여드렸어요. 이 그림에서 극한값과 숫자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다른 문제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숫자를 집어넣는 게 항상 맞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나중에 쉽게 구하는 건 여러분한테 충분히 알려드릴 거니까 2번 x가 3에 가까워질 때 자, 3에 가까워진대요. 3보다 큰 쪽, 3보다 작은 쪽이 나눠질 텐데 여기서 되게 집중을 해야 된다. 3에 가까워지는 거지. x는 3은 아니라고. 이 뜻은 x가 3은 아닌 거야. 그럼 무슨 얘기야? 이 x 분모에 있는 x 빼기 3이 0이 되는 경우는 없단 얘기야? 그 얘기는 뭐야? 나누기가 가능하단 얘기지. 이게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우리가 이걸 여기 봐야 돼. 되게 중요하면서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나눌 거예요. 그런데 나누려면 0이 아닌 수로 나눠야죠. 3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거 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fx는 x 빼기 3과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같냐고 물어보면 같지 않다고요. 왜냐? 선생님 약분되면 둘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얘가 약분이 될 때는 언제냐? x가 3이 아닐 때만 넣은 거야. 3일 때는 어떤 값을 갖는지 내가 알 수 없다고. 그러니까 두 그래프는 같지 않은 거죠. 이해돼? 그럼 이 그래프를 선생님이 왜 분수식으로 풀지 않고 갑자기 나눴느냐? 3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약분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가 묻고 있는 건 이걸 묻고 있는 거라고요. 됐죠? 자, 식으로 갑니다. 3.1을 집어넣으면 2.1이고요. 3.01을 집어넣으면 2.01이고요. 3.001을 집어넣으면 2.001이 되겠죠. 그러니까 2에 가까워지죠. 2.9를 집어넣으면 1.9고요. 2.99를 집어넣으면 1.99고요. 2.9999999999999999를 집어넣으면 3.99999999999999를 되겠죠. 아, 하나가 더 많았네? 확실히 하나가 더 많았어. 그러니까 점점 2에 가까워지겠죠. 됐죠? 자, 그럼 그래프로 보여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쭉 그려지는 게 아니고
3일 때의 값은 모르니까 야 3 거기 아니야. 3에서는 그래프가 빵꾸 뽕이라고. 3에서의 함수 값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구하지 못해요. 실제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여기에 빵꾸 뽕이야. F3이 얼마인지는 몰라. 알겠어? F3은 가질 수 없는 값이야. 이해되지? 왜? 세상에 분모가 0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갑니다. 3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다가오면 그래프는 이렇게 가서 요 점에 가까워질 거고요. 3보다 작은 쪽 이쪽에서 이렇게 x값이 다가오면 y값도 이렇게 가서 점점 2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프를 그리거나 숫자를 집어넣거나 다 가능하다. 됐죠? 그럼 이제 이게 속달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학생들이? 마이너스 2에 가까운 수니까 마이너스 1.99999999999999 대충 때려 집어넣는 거라고. 돼? 그런데 그럼 가끔 틀릴 때가 있어. 항상 변화를 보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변할 때 너는 어떠한 변화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 그래프를 그리지 않을 거라면. 됐나요? 자, 3번. x가 어디로 간대요? 0. 자, 0에 가까워진대요. 우리가 0에 가까워지는 수를 무한소라고 부릅니다. 얘도 이름이 있어요. 무한소. 무한이 0에 가까워지는 수. 곧 우리의 개념상 작은 수가 아니지만 실제 수학에서는 0에 가까워지는 수가 작은 수인 거예요. 아시겠죠?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00 이게 작은 수가 아니야. 이해됐어? 그래서 0에 가까워지는 수, 무한소라고 부릅니다. 절대값 x분의 1이에요. 됐죠? 자, 절대값이 쓰였어요. 절대값이 쓰였고요. 또 다른 하나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은 아니잖아요.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은 아니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풀 때도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나누는 이유는 절대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값은 범위를 나눠야 되죠. 곧 여기에 x 빼기 3이 들어가 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범위가 x가 3보다 크거나 같냐 x가 3보다 작으냐에 따라서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니까 이렇게 3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쓰고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돼? 자, 똑같습니다. 절대값 때문에 0보다 크다 작다를 나누는 거야. 됐지? 그럼 여기도 0보다 크다 작다를 나눠야 되니까 x가 0보다 큰 쪽에서 올 땐 x분의 1이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0은 없어. 자, 이제 갑니다. 숫자를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0.1. 0.1을 집어넣어. 10분의 1을 집어넣어. 그럼 10이야. 100분의 1을 집어넣어. 그럼 100이야. 1000분의 1을 집어넣어. 1000이야. 얘는 0에 가까워지는데 이 값은 계속 커지죠. 그죠? 언제까지 커지겠어? 네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계속 커지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무한대가 됩니다. 그럼 또 하나 배운 사실이 있네. 상수가 있고요. 0에 가까워진다. 무한소인 거야. 알겠어? 무한소. 0보다 살짝 큰 무한소. 0은 아니라고요?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자꾸 작아져? 그럼 전체 값은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무한대가 됩니다. 자, 이쪽 0보다 작은 수 마이너스 10분의 1 집어넣잖아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분의 1 집어넣잖아요.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0분의 1 집어넣으면 1000. 만분의 1 집어넣으면 만. 계속 0에 가까워지는데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무한대가 되더라. 이걸 선생님은 식으로 지금 푼 거고요. 그래프로 풀어드리면 여기 보세요. 그래프로 풀어드리면 x에만 절대값이 있습니다.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린다고요? 0보다 큰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축 대칭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범위를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0보다 작은 쪽에선 마이너스 x분의 1인데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는 여기랑 여기가 그려지는데 0보다 작을 때만 이 그래프를 그리니까 여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그래프를 딱 봤더니 어떻게 되죠? 0보다 큰 쪽에서 오면 계속 위를 향해서 달려갈 거고요.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도 계속 위를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무한대인 거야. 돼? 그러니까 너의 극한값이 얼마니? 그럼 무한대라고 쓰는 게 아니고 극한값은 없어요? 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럼 왜 없니? 라고 질문할 때 무한대라서 없어요?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4번. 이건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쉽지 않죠. 1 빼기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를 고등학교 2학년 학생한테 처음 배운 학생한테 그리라?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숫자를 대입해보는 거야. 누구한테만? 변화하는 녀석한테만. 여기 변화하는 녀석은 너한테만 있다고요. 자, 0보다 큰 쪽 갑니다. 10분의 1 집어넣잖아요? 100이에요. 100분의 1 집어넣잖아요? 100의 제곱이에요. 1000분의 1 집어넣잖아요? 1000의 세제곱이에요. 됐어? 이게 점점 커지지. 이해되니? 그 다음 선생님 그럼 0보다 작은 쪽을 가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0분의 1을 땅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제곱을 했어. 그럼 플러스로 바뀌죠. 10의 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100분의 1을 집어넣는 순간 100의 제곱이 돼요. 1000의 제곱이 될 거고요. 계속 커지죠? 이 모양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무한소 분의 1이 됐다고요. 그래서 무한대가 된다고요. 됐죠? 그럼 1에서 무한대를 빼고 있어요.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냐면 내가 돈이 1조가 있어. 은행에 집어넣으니까 매일 하루하루 이자가 100억씩 쌓이고 있어. 이런 상상을 즐겁게 해보자고. 그런데 도둑이 들어서 모르고 10,000원짜리 하나 훔쳐갔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 아이 도둑 너무 쪼잔한 거 아니야? 한 10억쯤 가져갔어.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어. 왜? 매일 100억씩 늘어나잖아? 10억쯤이야 껌값인 거잖아. 왜? 열흘만 지나도 1000억이 되는데 10억 가져간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해돼? 무한히 커지는 수에서 아무리 어떻게 돼도 정해진 큰 수를 빼도 여전히 무한히 커지겠죠. 이해돼? 그래서 너는 1에서 무한히 커지는 수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이건 그래프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됐죠? 이해돼? 자, 무한대에서 100을 더했어. 의미 있어 없어? 무한대지 뭐. 무한대로 막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1조를 뺐어.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다고요. 왜냐? 계속 커지고 있는 숫자일 테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처음 선생님이 지금 연습해 드리는 건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연습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 그래프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실제 이 의미를 알아야 나중에 간편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됐죠? 나중에 실제 우리가 학교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푸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잠깐 멈춰줘요. 자, 필수예제 2번. x가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작업을 하러 갑니다.
무한대로 간대요. 그러면 좌우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도대체 어떤 숫자로 가까워질 때는 숫자를 대입할 수 있는데 이건 숫자를 대입하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아주 큰 수들을 자꾸 대입하면 100을 대입하면 103분의 2, 1003분의 2, 1003분의 2, 10만 3분의 2 뭐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그럼 누구는 의미가 없어. 사실 요 3은 큰 의미는 없다는 얘기야. 대입할 때 3까지 계산하지 말고 x만 대입해 보자고요. 10분의 2, 100분의 2, 1000분의 2, 만분의 2, 10만분의 2, 100만분의 2, 1000만분의 2, 1억분의 2, 10억분의 2, 100억분의 2, 1000억분의 2, 1조분의 2 계속 이런 식이죠. x의 값이 계속 커졌더니 전체의 값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 점점 막 작아지겠지. 계속 작아져서 어디에 가까워지더라? 0에 가까워지더라. 그럼 그래프로 표시해 보면 정수야 마이너스 3이잖아. 점근선이 마이너스 3이고 그래프가 이쪽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x가 막 커진대요. x가 막 커져. 그럼 이 그래프가 계속 쭉 가서 점점 x축에 가까이 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무한대를 풀 때는 x에다 무한대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요. 됐어? 그럼 여기서 누구의 의미가 없어진다? 3의 의미는 없어진다고요. 그럼 이 개념은 무한히 커지는 숫자분의 상수가 됐고요. 요렇게 되는 순간 0이 된다고요. 됐죠? 약속한 거야 이제. 자, 2번. 가자. 10의 제곱 빼기 2, 1000의 제곱 빼기 2, 만의 제곱 빼기 2 계속 이렇게 되겠죠? 빼기 2는 의미가 없겠죠?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 계속 x제곱은 계속 커지겠지? 언제까지 커져요? 모르겠어요. 계속 커지겠죠. 그래프로 본다면 x가 계속 큰 값을 집어넣었더니 y값도 이렇게 계속 커지더라. 계속 위쪽 방향으로만 진행을 한다고요.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어? 천장을 뚫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무한대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3번. 자,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막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루트 2, 얘는 우선 제끼겠습니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루트 3, 루트 4, 루트 6, 루트 7, 루트 8, 루트 9, 루트 계속 커지겠죠? 얘가 계속 커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음의 방향으로 계속 커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이런 식이라고요. 커지는 폭은 점점 줄어들겠지만 이쪽 방향으로 x값이 진행했더니 얘가 계속 밑으로 땅을 파고 진행하는 형태겠죠. 됐어요? 그래서 음의 무한대다. 자, 그런데 그런데는 벗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로 문제를 풀 때는 무한대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치환을 하자.
곧 x 대신에 마이너스 t라고 하자고요. 그럼 t랑 x의 부호는 반대로 간다는 얘기지.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무한대로 가겠죠. 이렇게 바꾸자. 그럼 식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x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쓸 거니까 t 플러스 1 요렇게 된다고요. 됐죠? 그럼 t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무한대 더하기 1은 무한대죠? 무한대를 어떤 숫자로 나눠도 계속 무한대인 거야? 무한대 루트를 씌워도 무한대겠죠? 무한대에다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무한대다. 요렇게도 읽을 수 있다. 됐죠? 중요해? 4번. 이 더하기 x 제곱분의 1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 더하기 x 제곱분의 1의 그래프를 해설지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설명했는데 나쁜 새끼잖아요. 왜? 우린 x 제곱분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을 본다. 첫 번째, 마이너스 무한대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t 부호를 반대로 바꾸자. 그럼 x랑 t의 부호가 반대니까 t는 무한대로 갈 거고 이 더하기 마이너스 t를 집어넣어도 제곱을 하면 t 제곱분의 1이겠죠. 그럼 나는 누구의 상태만 보느냐? 요 상태만 볼 거다. 1, 4분의 1, 9분의 1, 16분의 1, 25분의 1 이렇게 계속 갈 거라고. 돼? 그럼 이 값은 점점 0에 가까워지겠죠? 왜? 분모만 커지고 있다고. 이 상태가 1분의 무한대분의 1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겠죠. 됐나요? 그래서 내가 찾는 답이 2가 된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12페이지 우극한 저극한 얘기를 했는데 이미 선생님은 우극한 저극한을 다 설명했습니다. 그죠? 왜 우극한 저극한을 따져야 되느냐? 어떤 숫자에 가까워진다는 개념은 항상 그 숫자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녀석과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녀석이 있을 거고 그 둘이 가까워지는 값이 같은 점이 돼야 수렴하는 거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발산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 내용들을 설명한 겁니다. 자, 필수 예제 3번.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이거 나중에 선생님이 손으로 찾아봐 그러면 막 손이 허공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제발 그러지 맙시다. 따라 그리는 거 열심히 잘 따라 그리시면 허공에서 손이 놀 일이 없어요. 조금 그래프를 잘못 그리긴 했지만 자 갑니다. 시험 문제랑 관계없이 한번 해볼까요? 우선 1번. 자, 이 그래프에서 좀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 첫 번째, 나한테 f의 마이너스 1의 값을 찾으래요. f-1은 함수 값인 거예요. 그럼 색칠된 걸 찾는 거라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색칠된 곳이 여기 있으니까 2입니다. 자, 또 다른 하나,
f의 1을 찾아보래요. 그럼 1이라는 점에서 선을 쭉 그었을 때 색칠되어 있는 게 마이너스 1이에요. 자, f의 2를 찾아보재요. 2를 쭉 올려봤더니 여기에 색칠되어 있습니다. 3이에요. 자, f의 4를 찾아보재요. 4를 집어넣은 빵꾸뽕이야. 색칠이 여기 되어 있죠? 그래서 0이에요. 함수값은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극한값 1보다 큰 쪽. 그럼 제발 1보다 큰 쪽이니까 이쪽에서 오는 건데 여기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없잖아.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잖아. 1 근처인 거니까. 여기에서 1보다 큰 쪽에서 가자고. 이렇게 직접 가자고. 그럼 그래프는 직접 가자고. 가서 1에 가까워지면 여기에 가까워진다고. 1에 가까워지죠. 자, 그럼 1보다 작은 쪽에서 와볼까요? 마이너스가 1보다 작은 쪽. 이쪽에서 오는 거라. 그럼 그래프를 따라서 그리면 이쪽에서 온다고요. 쭉 가서 너는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죠. 그죠? 그럼 1보다 큰 쪽과 1보다 작은 쪽의 극한값이 서로 다르죠. 우극한과 자극한이 다르니까 1에서는 극한값이 있다 없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돼? 자, 여기 2 볼까요? 2. 2에서도 한번 해봅시다.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에서 올 때 fx. 자, 2보다 큰 쪽이면 2보다 살짝 큰 쪽이니까 여기서 x값이 이렇게 움직여? 그럼 함수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여기에 가까워지죠. 2에 가까워집니다. 자, 2보다 작은 쪽에서 와요? 이쪽에서 오는 거야? 그럼 이렇게 따라서 그려야 된다고. 이렇게 움직이면 너도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로 가까워지겠죠. 2에 가까워집니다. 오른쪽에서 오는 것과 왼쪽에서 오는 값이 다 2니까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fx는 2로 수렴한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돼? 자, 또 하나 할 수 있는 곳 어디 있어요? 4. 4보다 큰 쪽에서 오면 3으로. 4보다 작은 쪽 이쪽에서 왔더니 또 3으로. 그러니까 4로 가까워질 때 3으로 수렴하겠죠. 또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오면 여기로 가니까 1로 가까워지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오면 계속 2였으니까 그냥 2지. 2, 1.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됐나요? 자, 항상 언제가 문제인지를 보세요. 선생님 이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되게 특이한데 빵꾸 뽕인 그래프들이 좀 이상한 곳들이 있어. 우리가 보던 그래프가 아닌 점. 그 점에서 항상 문제일 수 있다고요. 이해돼? 다른 데서 묻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 당장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왜? 아니 3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왜 그런 건 질문을 안 하지? 라고 생각은 좀 해보자. 됐죠? 자, 4번. 여기 절대값이 있구나. 자, 갑니다. 1로 가까워질 거래요. 우리는 1일 때 함수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극한값은 함수값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1로 가까워진다 안에는 x는 1이 아니다를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일은 없는 거야. 약분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약분을 딱 하려고 봤어. 왜? 네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런데 뭘 쓰고 있어, 젠장? 절대값을 쓰고 있어. 그럼 절대값은 항상 풀어줘야 된다고.
절대값 기호는 없애주는 게 목적이야. 절대값을 같이 갖고 다니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야. 그럼 범위를 나눠야 되니까 1보다 크다 작다로 나눠야 돼? 아, 우극한 좌극한을 하면 되겠지. 그러니 1보다 큰 쪽과 1보다 작은 쪽으로 나눠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어보자. 1보다 큰 쪽이다. 그럼 1보다 큰 수니까 네가 양수라서 x 빼기 1분의 x 빼기 1, x 플러스 1 약분이 돼서 x 플러스 1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숫자로 합시다. 1.1 집어넣으면 2.1, 1.01 집어넣으면 2.01, 1.0001 집어넣으면 2.0001, 1.0001을 집어넣으면 2.00000001이 되겠죠?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워지니까 이 값은 2에 가까워지죠. 2보다 큰 쪽에서. 돼? 자, 그 다음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옵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쓰고 나올 거고요. 약분을 하고 나면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1.9, 2.9 죄송합니다. 0.9, 1.9, 0.0, 0.99, 1.99 0.9999, 1.9999, 0.9999999999, 1.9999999999 2에 가까워지죠? 그런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더라. 우극한과 자극한 값이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저 녀석의 극한값은 없다. 돼? 그럼 이제 막 의구심이 들어요. 아니 선생님, 아니 도대체 좌극한, 우극한은 항상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왜? 귀찮잖아. 아까 이거는 사실 좌극한, 우극한을 했지만 우극한이나 좌극한이 서로 같죠. 그래프상 보면 같지. 그죠? 숫자를 집어넣어도 1.1, 2.1, 2.01, 2.001, 2.00001, 2.00001이니까 2에 가까워질 거고요. 1.9, 1.99, 1.999, 1.99999, 1.99999 이렇게 또 2에 가까워지겠죠? 2로 간다고. 그럼 이건 굳이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우를 할 필요가 없었잖아. 이해돼? 그런데 얘는 만약 얘는 그냥 좌우 하나만 해도 답이 될 것 같아서 하나만 했는데 얘는 하나만 하면 안 되겠지. 이해돼? 그럼 과연 언제 이걸 해야 되느냐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포인트겠죠. 왜 맨날 우극한 좌극한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 마저 풀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좌극한, 우극한은 언제 하고 언제는 그냥 해도 되는지 그걸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넘어가지 않았어요. 가우스 함수예요. 자,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초반까지 학교 자체에서 가우스를 가르치는 학교가 없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충분히 설명이 모든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케이? 뭐라고 써 있느냐? 가우스 x는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우리도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고 문제 풀면 되겠어? 가장 가까운 수야 1.9를 넘지 않는 정수는 뭐겠어? 1.9보다 작은 정수를 찾는 거라고요. 이해돼? 그럼 1이겠지. 1.99도 1이겠죠. 이해돼?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 돼. 그런데 좀 이해 좀 하자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가우스 x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라고 부르지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의 소수를 버리는 버림 기호라고요. 오케이? 1.9, 1 더하기 0.9, 0.9를 버리라고요. 이해돼? 마이너스 1.9,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0.9가 아니죠.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0.9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0.1로 바꿔야겠죠? 우리가 어디서 배운 내용이 이 내용? 상용 로그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마이너스 2 더하기 0.1, 0.1 버리고 나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라고요. 됐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수직선 상에 어떤 수 1과 2가 있습니다. x가 여기 있어요. 이걸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얘기했죠. 이해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가 있는데 x가 여기에 있던 수래. 그럼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누구야? 마이너스 2가 아니다. 얘보다 작은 정수를 찾는 거라고. 이해돼? 충분히 이해하시죠? 자, 2번 문제를 그래프와 식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가우스는 최소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한 번씩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부터 갑시다. 1 아니고 집중하고 있었어. 좋은 자세야. 자, 2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 그럼 2보다 큰 수 하나 생각해봐. 얼마야? 아이, 3은 너무 커. 이거 살짝 커야지. 2.1 집어넣으면 1.1이라고. 1.1에 가우스 씌우면 1이겠죠. 돼? 그 다음 또 아무거나 2와 3 사이 있는 아무거나 불러도 돼. 2.5 1.5 그래도 1이죠. 그럼 쟤부터 가야 돼. 2.5 집어넣으면 1.5 2.1 집어넣으면 1.1 2.01 집어넣으면 1.01 됐어? 양의 수도 다 버리니까 계속 1이겠죠. 그럼 가우스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 개 집어넣지 마. 2보다 살짝 큰 거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어? 자, 리미트. x가 2보다 살짝 작을 때. 2보다 살짝 작은 수 하나 뭐 불러봐. 1.9? 1.9 집어넣어. 그럼 0.9. 0.9는 0이죠. 0.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0이라고요. 다르죠? 극한값이 없다. 이해돼? 이해되지? 그럼 이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생각보다 쉽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 안에 있는 요 가우스 안에 있는 얘가 정수가 되는 값들을 기준으로 볼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디서 문제가 생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갑니다. 0을 집어넣잖아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잖아요. 가우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예요. 1을 집어넣으면 0이에요. 2를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그냥 1입니다. 3을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그냥 2예요. 됐죠? 그럼 이제 그 사이 값들을 집어넣어 보자고요. 요 사이에 있는 거.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2죠. 돼? 요 사이에 있는 어떤 수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1. 어쩌고 저쩌고가 돼서 다 마이너스 2라고.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0.1을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01, 마이너스 0.0000001 다 가우스를 씌우면 왼쪽에 있는 정수, 숫자를 읽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여기 다 마이너스 1이라고요. 1.1, 0.1, 1.2, 0.2, 0.3, 0.4, 0.5, 0.6, 0.7, 0.8, 0.9, 0.99, 0.999, 0.9999999 에다 가우스를 통째로 씌워버리면 왼쪽에 있는 정수를 읽는 거니까 다 0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0입니다.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우스 그래프는 이런 계단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 봐라. 언제가 문제냐? 2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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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선
에서는 2보다 큰 쪽에서 올 때는 1이요. 2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 0이더라. 극한값이 없어. 1보다 큰 쪽에서 올 땐 0인데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는 마이너스 1이야. 극한값이 없어. 돼? 언제 문제가 생겨? 이 값이 정수가 되는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오케이? 가우스 안에 있는 이가의 정수가 되는 점에서 문제일 수 있다.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겨버렸어. 그래프 목적상. 그래서 극한값이 없을 수도 있다고.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됐지?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가우스는 선생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봐. 가령 x가 2.3으로 가까이 갈 때 봅시다. 2.3 여기인데 2.3보다 큰 쪽에서 오든 2.3보다 작은 쪽에서 오든 다 1이죠. 그죠? 자, 2.9. x가 2.9에서 가잖아요. 2.9에서 가든 2.9보다 작은 쪽에서 오든 다 1이죠. 돼? 극한값이 있다고. 근데 여기에서만 극한값이 없죠. 돼? 그 이유가 뭐겠어? 다르잖아. 아, 이제 마치 몇 문제 풀어보지 않았지만 극한값이 있는 것과 극한값이 없는 그래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극한값이 있는 그래프들은 함수값하고는 관계가 없어. 빵꾸뽕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냥 이렇게 마주 보면서 요거 있잖아. 요거 요렇게 되면 극한값이 있는 거지. 나 춤춘 거 아니야? 그냥 팔이 이렇게 엎어서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면 천지창조처럼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면 극한값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가는 순간 극한값이 없죠. 돼? 이해되니? 이렇게 마치 만날 것처럼 가면 극한값이 있는 거고 서로 다른 곳으로 가면 헤어져야지. 그지?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 극한값은. 됐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아, 좌극한, 우극한은 그래프가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라면 좌우를 비교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들 중에 이런 그래프를 가지는 그래프가 있어. 그게 누구야? 다항함수야. 다항함수는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4차가 됐든 관계없이 누구를 제외한? 유리함수를 제외한 다 그래프가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래프가 중간에 끊기는 거 없이 계속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다 이런 형태가 되겠지. 어딜 가든. 돼? 그럼 이런 것들은 좌극한, 우극한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럼 그 이외의 것들, 곧 다시 얘기하면 내가 잘 모르는 그래프들은 좌극한, 우극한을 한번 꼭 따져봐야 된다. 이해됐나요? 뭐? y축과 평행한 그래프는 그것도 다항함수잖아. 극한값이 있어요? 아, y축과 평행한 그래프? y축과 평행한 그래프. 자, 갑니다. y축과 평행한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식을 불러주세요. 이걸 3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세요. x는 얼마? 3. 자, 이건 함수예요? 함수가 아니죠? 함수가 아닌데 함수의 극한이 가집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y축과 평행한 부분이 있는 그래프는 y축과 평행한 부분이 있는 그래프도 마찬가지. 그걸 함수라고 부르냐고요. 함수라고 부를 수 있자. 여기에 단어는 함수의 극한이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어요. 여기 부분은 함수라고 부르지 않죠. 이건 함수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함수일 수 있겠지만 이게 함수냐고요. 자, 이건 도형의 식이죠. 함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령 내가 질문을 하는데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 때 fx인데 이 fx는 우리가 y는 뭐라는 식인데 x는 3이라는 식이 쓰여져 있어요. 그럼 여기다 x는 3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다 내가 3 이렇게 쓰면 y는 3이란 뜻이지 x는 3이란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식의 극한이 아니고 함수의 극한이니까 함수가 되는 녀석들만 해야지 함수가 아닌 녀석은 할 수 없다. 자, 요게 선생님이 4페이지까지 했고 어떤 건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야 되고 어떤 건 그냥 해도 되는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필시예제 5번에 너무 어려운 시험 문제가 등장했어요. 별표를 치세요. 이건 오늘 풀지 않을 거예요. 그냥 별표만 쳐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5번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합성함수라는 겁니다. 자, 우리 수원에서도 선생님이 누차 얘기하지만 합성함수의 형태를 띈 녀석의 최대 최소 합성함수의 방정식 이런 거 다 푸는 거 나왔었잖아요. 합성함수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일은 없어요. 합성함수의 식을 찾는 것도 없어요. 얘의 기본 원리는 뭐라고요? 치환이라고요. 이해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야. 합성함수는 그래프도 그리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x를 f에 집어넣었더니 fx가 됐고요. 그리고 그걸 g에다 집어넣었더니 g 오브 fx가 된 겁니다. 이게 합성함수의 뜻이야.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가 식을 쓸 때는 이 과정을 생략하고 x가 변할 때 이 함수는 어떻게 변하는지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중간 과정을 어떻게 배우느냐면 여기 있는 fx를 t라고 치환하고 우리는 gt를 구하게 된다고요. 됐죠?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t가 곧 fx가 정의역이라고요. 누가 정의역이 아니야? 이 x가 정의역이 아니야.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이 부분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문제를 풀 때마다 어떤 문자를 변형하거나 치환하거나 소거하면 항상 범위가 생겨야 된다고요. 우리가 저번에 그 레테 보면서 나왔던 문제 중에 y는 로그 3을 미출한 x 곱하기 나 되게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 뭐 이거 나오고 뭐 시험 문제 나왔었잖아. 쭉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x의 범위가 뭐 1부터 81까지였다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문제를 푼다고 얘기했냐면 이건 2차와 로그 함수가 합성함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그를 t라고 치환한다고요. 그러는 순간 이 t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면 y는 마이너스 t제곱 어쩌고 저쩌고 되는 2차 함수를 풀면 된다. 단 그 정의역이 0부터 4까지다. 로 바뀌어주면 된다고요. 이해돼? 이 과정이 어느 학년을 가든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든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합성함수의 모든 풀이는 합성함수의 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뭐 하는 거다? 중간에 이 과정을 치환하고 치환해서 그 녀석의 정의역을 새로 구해서 새로운 함수로 문제로 푸는 거라고요. 이해돼? 이래야 우리가 배우는 극한도 의미가 있어지는데 문제가 생긴다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질 때 fx가 3으로 가까워졌다고 칩시다. 저건 3이에요? 3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고요. 저게 3인지 3에 가까워지는 건지를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는 한 모른다고요. 무슨 얘기냐? 이 그래프가 여기가 2인데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 함수였어. 그럼 그냥 계속 3이었어. 이해돼? 그런데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였다면 2로 가까워질 때 3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였지 3은 아니잖아. 3보다 큰 곳에서 가까워진 거지. 이 두 그래프를 비교하면 얘는 이렇게 된 건데 우리가 답을 쓸 땐 이것까지 필요 없었으니까 그냥 3 이렇게 쓰면 되잖아. 수렴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정의역이 되는 순간 문제가 되죠. 합성함수처럼. 무슨 얘기야? 리미트. 이렇게 써버리는 순간 이게 정의역이라고. 이 문제는 이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한테 영향을 주는 건 g가 아니고 너야. 정의역이니까. 그럼 이걸 여기다 주는 순간 너는 그냥 계속 3이었잖아. 너는 그냥 계속 3이지 3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지. 그냥 숫자 3인 거지. 그럼 이건 그냥 g3을 찾으면 돼. 함수값을. 그런데 얘는 x가 2로 가까워지는데 너가 3이 실제 아니고 3에 가까워지고 있었잖아. 3보다 큰 쪽에서.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주는 순간 그 다음도 극한값이 됐겠죠. x가 3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gx 이렇게 읽어야겠지. 이해돼? 됐니? 자, 합성함수의 극한을 지금 당장 다음 시간에 풀겠지만 그 기본 원리는 모든 합성함수의 풀이와 동일하다고요. 어떻게 동일하냐? 어떤 합성함수가 쓰여있든 안쪽에 있는 이 녀석은 정의역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x가 바뀔 때 fx가 어떻게 바뀌는지 요 구간이 중요하다고요. 치환을 할 거고 치환을 한 상태에서 그 값이 얼마에 가까워지는지 아니면 계속 얼마였는지 궁금하다. 그걸 하려면 그래프가 필요하다. 이런 그래프는 첫 번째,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장땡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생님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1차 함수끼리나 1차와 2차를 합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함수를 합성하는데 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러면 대부분 다 1등급 이상이에요. 100점 맞겠죠, 항상. 왜냐? 내가 우리 학교의 전교 1등은 잘 모르겠지만 전교 1등 이하의 대부분 1등급을 맞는 학생들조차도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온전히 그려내지 못하는 학생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릴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알겠어? 그리지도 그러니까 않을 거야. 어떻게 한다? 치환한다의 개념이야. x가 변하는 건, 이 x가 변하는 건 순서상 너한테 영향을 줄 거고 너의 y값이 이 녀석의 정의역이니까 너의 y값이 g에 영향을 주는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됐죠? 그 과정에서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가 3이라고 했으면 이 3이 구분해 줘야 된다고요. 진짜 3이냐? 3보다 큰 쪽이냐? 3보다 작은 쪽이냐? 이 구분을 해줘야 된다. 왜? 정의역이 될 테니까. 네가 정의역이 될 테니 3이냐? 3보다 큰 거냐? 3보다 작은 거냐? 꼭 구분을 해야 요 안의 값을 가지고 너를 찾을 수 있다. 그 이유가 네가 정의역이니까. 됐나요? 그 개념까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